서울의 심장이 뛰는 곳,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우라 타워의 최상층. 그곳에는 아우라 그룹의 자부심이자 상류층의 사교 클럽인 스카이 라운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해 진력의 노을이 황금빛 가루를 뿌리고 있었고, 라운지 안은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나직한 대화 소리, 그리고 맑은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부와 권력의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이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고요한 섬처럼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막 시골에서 상경한 24살의 고요한 아가씨. 고민서. 그녀는 오늘 이곳 스카이 라운지에 수습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그리고 값비싼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깨끗한 유니폼. 그녀의 존재는 마치 최고급 비단 위에 떨어진 소박한 무명실 한 오라기처럼 주변의 모든 것과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빈틈이 없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날 때는 그림자처럼 스쳤고, 빈잔을 치울 때는 소리 없이 손목의 스냅을 이용했다. 그녀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어떤 손님이 물을 원하는지, 냅킨이 필요한 테이블은 어디인지, 대화의 흐름이 끊겨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은 없는지. 그녀는 말없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어머, 저 애 좀 봐. 어디 산골에서 막 올라왔나 봐. 라운지 매니저의 눈을 피해 봐. 뒤편에서 동료 직원 몇몇이 수군거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저런 애를 어떻게 여기에 들인 거지? 우리 라운지 물 흐려지게. 칵테일 이름은 제대로 알기나 할까? 민서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런 시선과 말들은 익숙한 것이었다.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서울에 올라온 순간부터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직장을 얻어 서울에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었지. 이런 얄팍한 조롱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때 라운지의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자가 들어섰다. 눈부신 실크 드레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재계의 라이벌인 태성그룹의 외동딸이자 아우라의 안주인을 자처하는 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걸음걸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침없음이 묻어났다. 지훈 씨, 어디 있어요? 그녀는 매니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매니저는 허리를 굽히며 재빨리 VIP 룸을 가리켰다. 강 대표님께서는 잠시 손님과 미팅 중이십니다. 한유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며 라운지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테이블을 닦고 있는 민서에게 꽂혔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매니저에게 턱짓했다. 저런 촌스러운 애는 뭐죠? 새로 뽑은 직원이에요. 눈썰미하고는. 아우라의 격이 언제부터 이렇게 낮아졌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출근한 수습 직원이라 아직. 수습이면 다 용서가 되나요? 보는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님들 눈살 찌푸리게 할 셈이에요. 당장 교육 똑바로 시켜요. 한유라의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몇몇 손님들이 힐끗거렸고 동료 직원들은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민서를 쳐다보았다. 민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나 수치심보다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단단한 체념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바로 그때
VIP 룸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가진 남자, 아우라 그룹의 최연소 CEO. 강지훈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라운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했다. 그는 차갑고 이성적이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을 가졌다. 유라 씨,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한유라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 씨, 보고 싶어서 왔죠. 그런데 저기 저 직원 때문에 기분만 상했잖아요.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강지훈의 시선이 아주 잠시 민서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고 한율에게 말했다. 사소한 일에 감정 낭비하지 말아요.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시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한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다시 VIP 룸으로 들어가려 했다. 한유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훈에게 민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사소한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강지훈이 막 몸을 돌렸을 때 라운지의 다른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아우라 그룹의 중요한 해외 투자자인 미스터 앤더슨이 자리에서 일어서다 실수로 테이블 위에 붉은 와인잔을 쳤고 와인이 그의 새하얀 셔츠와 중요한 계약 서류 위로 쏟아진 것이다. 오 마이 갓. 미스터 앤더슨의 비명에 라운지 매니저와 베테랑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갔다. 괜찮으십니까? 손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허둥지둥하기만 했다. 한 명은 마른 냅킨으로 셔츠를 문질러 얼룩을 더 번지게 만들었고 다른 한 명은 물수건을 가져오겠다며 우왕좌왕했다. 미스터 앤더슨의 얼굴은 짜증으로 굳어갔다. 수백만 달러가 걸린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불쾌한 실수였다. 강지훈의 미간에도 깊은 주름이 잡혔다. 한유라는 팔짱을 끼고 흥미롭다는 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런 직원 교육 수준이 정말 볼만하네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고민서가 움직였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부로 다가갔지만 다른 직원들처럼 허둥대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탄산수 한 병과 작은 소금 그릇, 그리고 깨끗한 흰천 몇 장이 들려 있었다. 배에서 일하는 틈틈이 익혀둔 비상대처 용품들이었다. 그녀는 먼저 미스터 앤더슨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하고 명료했다. 미스터 앤더슨은 짜증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먼저 마른 천으로 셔츠에 와인을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눌러 흡수시켰다. 얼룩이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다. 그리고는 소금을 얼룩 위에 조심스럽게 뿌렸다. 소금이 와인의 색소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다른 천에 탄산수를 묻혀 얼룩 부분을 톡톡 두드렸다. 탄산의 기포가 섬유 깊숙이 박힌 와인 입자를 밀어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셔츠의 붉은 와인 얼룩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다. 세탁소에 맡기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민서는 젖은 계약 서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씩 분리한 뒤 마른 천 사이에 끼워 물기를 흡수시켰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허둥대던 매니저도, 수군거리던 동료들도, 비웃던 한유라마저도 순간 말을 잃었다. 미스터 앤더슨은 놀란 눈으로 자신의 셔츠와 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놀랍군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민서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천만에요. 손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져왔던 물건들을 조용히 챙겨 다시 봐 뒤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지훈의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보았다. 모두가 당황하여 패닉에 빠졌을 때 저 촌스럽다고 무시당하던 직원이 얼마나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는지를. 그녀의 문제 해결 방식은 임기응변이 아니었다. 와인의 성분, 섬유의 종류, 그리고 화학적 반응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전문적인 대응이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를 해결한 뒤 어떤 미련도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태도였다. 강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곁에 서 있는 비서에게 나직이 물었다. 방금 저 직원의 이름이 뭐지? 비서는 재빨리 매니저에게 다가가 물어본 뒤 돌아와 보고했다. 고민서라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처음 출근한 수습 직원입니다. 고민서요. 강지훈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깊은 눈이 다시 한번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민서의 뒷모습을 향했다. 아우라 타워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고요한 그림자가 처음으로 그의 뇌리에 선명한 윤곽을 남긴 순간이었다. 고요한 그림자가 강지훈의 뇌리에 각인된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고민서는 스카이 라운지의 수많은 직원들 중 하나로 다시 녹아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으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 애썼다. 동료들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잊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그 눈을 뜨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풍선처럼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지훈은 평소처럼 냉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한층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최종 시연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런칭 행사는 아우라 그룹이 글로벌 F&B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엘리시아는 그가 그룹의 명운을 걸고 수년간 준비해온 프리미엄 음료 브랜드였다. 세계 각국의 희귀한 재료와 아우라만의 독자적인 블렌딩 기술을 결합한 그야말로 신의 물방울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성공한다면 아우라는 호텔 사업을 넘어 글로벌 식음료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었다.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안 실장님, 강지훈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마스터 바텐더로 불리는 안성진 실장을 향해 물었다. 그는 이번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자 런칭 행사에서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장의 카드였다. 안성진 실장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엘리시안의 최종 레시피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시연 후의 당일,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을 선보일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리고 강지훈의 비서인 김 비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의의 흐름이 끊긴 것에 대해 임원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김 비서의 절박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강지훈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침착하게 보고해. 안성진 실장님이 방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신임 부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안성진과 태성그룹의 한 회장이 악수하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속보, 아우라의 심장, 안성진 마스터, 태성그룹으로 정역 이적 아우라, 엘리시안 프로젝트, 좌초 위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강지훈의 눈을 찔렀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안성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금 전에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대표님, 저는 시끄러워. 강지훈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칼날 같은 소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안성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부 정보 유출 및 핵심 기술 탈취, 배임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자네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것들이야. 당장 보안팀 불러서 안 실장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법무팀은 소송 준비해. 강지훈은 안성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배신감에 몸부림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는 위기를 직감한 동물의 왕처럼 즉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는 안성진의 비명과 임원들의 웅성거림으로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프로젝트의 심장이 사라졌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 한유라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어머, 지훈 씨, 꼴이 말이 아니네. 대표이사실에서 밤늦게까지 대책회의를 하던 강지훈 앞에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지만 눈은 승자의 여유로 반짝이고 있었다. 기사 봤어. 안 실장일. 정말 안타깝게 됐어. 우리 아빠도 지훈 씨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용건만 말해.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한유라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며 붉은 입술을 열었다. 도와주려고 왔지. 지금이라도 우리 태성이랑 손잡는 건 어때? 엘리시안 프로젝트. 우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빠도 안 실장 문제 좋게 해결해 주실지도 모르고.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약점을 파고드는 하이에나의 제안이었다. 강지훈은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운 심연과 같았다. 이 모든 게 당신들이 꾸민 짓인가? 어머,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지훈 씨, 난 지훈 씨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만 나가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비즈니스 얘기 꺼내지 마.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이런 단호함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강지훈, 내 그 오만한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 테니. 분노에 찬 차에 대표이사실을 나온 한유라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스카이 라운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에 묵묵히 와인잔을 닦고 있는 고민서가 들어왔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한유라는 곧장 민서에게 다가가 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에 주변의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이보아, 니오, 민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너 같은 재수 없는 애가 있으니까 회사에 우환이 끓는 거 아냐? 뜬금없는 비난에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한유라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회사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 알아.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어. 실력과 품격이 중요한 이 마당에.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너 같은 애를 아직도 쓰고 있다니. 내 존재 자체가 아우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오점이라고. 한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어디서 감히 대표님 눈에 띄려고 알랑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를 알아야지. 너 같은 시골뜨기가 있을 곳은 이런 데가 아니야. 주변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로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고소함이 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억울할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함부로 너를 내보이지 말라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매니저가 한유라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한유라 씨,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분노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 직원들은 지금 진짜 위기를 수습하느라 바빠. 가짜 위기까지 만들면서 영업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군. 그의 말은 민서를 개인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직원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한유라의 도끼 서린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었다. 한유라는 분한 표정으로 강지훈을 쏘아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며칠 전 와인 얼룩을 침착하게 처리하던 그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위기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침착함과 지금 모욕을 견뎌내는 굳건한 침묵. 그 이질적인 두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엘리시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배신자의 얼굴, 하이에나 같은 한유라의 얼굴, 그리고 모욕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던 한 직원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회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일주일 안에 안성진을 대체할, 아니, 그를 뛰어넘을 천재가 필요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간절히 한 줄기 빛을 찾고 있었다. 절망의 무게가 강지훈의 어깨를 짓누르던 밤은 깊어만 갔다. 대표이사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아우라그룹 최고의 R&D 팀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엘리시안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려 애썼지만 결과물은 처참했다. 안성진이 가져가 버린 핵심 한 방울을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만든 음료들은 엘리시안의 영혼 없는 복제품이거나 정체불명의 괴상한 혼합물일 뿐이었다. 런칭 행사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속속 입국하고 있었고 언론은 연일 아우라의 위기를 대서특필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꺼질 줄 모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들처럼 그의 머릿속도 복잡하게 얽혀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렇게까지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처음이었다. 보기하야 하나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던 순간이었다. 띵! 고요한 집무실에 울리는 맑은 알림음. 그의 개인 노트북에서 온 소리였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았다. 발신자는 시스템 관리자로 표시된 내부 네트워크 주소였다. 보통은 전체 공지나 시스템 점검 안내 메일이 오는 주소였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려던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메일의 제목 때문이었다. 일리시안을 위한 제언. 호기심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지극히 단순했다. 장황한 설명이나 자기소개는 한 줄도 없었다. 그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된 레시피 하나와 그 아래에 적힌 짧은 문장 한 줄이 전부였다. 기존 베이스 레시피는 유지, 단. 핵심 재료인 히말라야 설차를 월하향 유에샤샹을 먹고 자란 제주 백차로 대체. 증류 과정에서 온도를 3도 낮추고 마지막 블렌딩 시 잇을 맺힌 로즈마리 잎이 한 장을 스쳐 지나가게 할 것.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월하향을 먹고 자란 백차 그런 것이 존재하기는 한단 말인가. 잇을 맺힌 로즈마리 잎을 스쳐 지나가게 하라는 말은 또 무슨 시적인 헛소린가. R&D 팀의 누군가가 절박한 마음에 엉터리 아이디어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레시피 아래의 문장에 못 박혔다. 본질을 잃은 음료는 화려하게 장식된 시체에 불과하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안성진이 떠난 후 그와 R&D 팀은 오직 맛의 재현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엘리시안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세상에 없던 순수함과 신비로움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그들의 실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강지훈은 홀린 듯 수화기를 들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R&D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센터장,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레시피대로 샘플을 만들어봐. 월화향을 먹고 자란 제주 백차.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 그리고 로즈마리는 반드시 이슬이 마르기 전에 것을 써야 해. 수화기 너머로 잠결에 전화를 받은 센터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강지훈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다. 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레시피. 그리고 심장을 파고드는 철학적인 문장. 낯설지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아카이빙해 두었던 F&B 관련 자료들과 전 세계 미식가들이 활동하는 비밀스러운 온라인 포럼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수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몇 개의 혁신적인 레시피와 날카로운 비평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전설적인 익명의 믹솔로지스트 엘릭셀. 그가 과거에 올렸던 포스트들. 그곳에는 늘 간결한 레시피와 함께
그만의 철학이 담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문체의 결, 레시피를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음료를 대하는 태도까지. 지금 그가 받은 메일과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다. 설마 엘릭서가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엘릭서는 그가 CEO가 되기 전부터 동경해온 인물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알려진 바 없었지만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족적만으로도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천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엘릭서가 지금 아우라 그룹의 위기를 알고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R&D 센터장이었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이럴 수가, 이건 기적입니다.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 그 이상입니다. 기존의 엘리시안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신의 레시피입니다. 센터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지훈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희망,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세상을 뒤집을 무기가 생겼다. 센터장, 당장 전 팀원들을 비상소집해. 오늘부터 이 레시피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보안은 최고 레벨로 격상하고 외부 유출 시에는 그룹의 명운을 걸고 책임을 묻겠다고 전해 그는 다시 한번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예전의 냉철함과 결단력이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그룹 사이버 보안팀 전체를 소집해. 오늘 새벽 3시 17분. 내 개인 내부 메일로 들어온 발신자 불명의 메일이 있다. 발신지는 우리 아우라 타워 내부 네트워크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 지금 당장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우라 타워의 심장부에 위치한 사이버 보안 상황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보안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표님, 직속 메일 서버 로그 확인, 내부 프록시 서버, 역추적 시작, 발신 IP, 117.2륜 6점 전경, 알률 28, 타워 내부 IP 확인. 하지만 추적은 쉽지 않았다. 엘릭서는 보통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아우라 타워의 내부 네트워크망을 마치 자신의 집 안방처럼 휘저어 놓았다. 신호는 프린터 서버를 거쳐 냉난방 제어 시스템으로 다시 공용 와이파이망으로 몇 번이나 우회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팀장님, 최종 신호가 잡혔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있는 공용 PC 3번입니다. 보안팀장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해당 PC는 어제 하루 동안에만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사용했습니다. 로그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추적 불가입니다. 보안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엘릭서의 그 치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유령처럼 나타나 도움만 주고 다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알았다. 모두 수고했어. 추적은 중단한다. 강지훈은 씁쓸하게 전화를 끊었다. 엘릭서를 찾는 것은 실패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는 이미 최고의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무기를 완벽하게 휘두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스카이라운지는 전날 밤의 흔적을 지우는 청소팀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그들 사이에 섞여 고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 봐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늘 그렇듯 세심하고 정갈했다. 그녀는 어젯밤 직원들이 사용했던 휴게실의 공용 PC 4번의 키보드와 모니터를 알코올 솜으로 꼼꼼하게 닦았다. 어두운 모니터 화면 위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아우라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거대한 폭풍의 진원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그 거대한 파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엘릭서가 보낸 기적의 레시피는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R&D 센터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심장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고, 강지훈의 지휘 아래 모든 직원들은 엘리시안 런칭 행사의 성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위기의 폭풍우는 겉으로 보기엔 잦아든 듯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릭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보은의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천재를 익명 속에 묻어두는 것은 인류의 손실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언제 또다시 태성그룹 같은 경쟁색에 심장을 노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엘릭서라는 존재는 아우라 그룹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될 수 있었다. 강지훈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대신 은밀하고 조용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룹 내 식음료 부서와 관련된 모든 직원의 인사 파일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바텐더, 소믈리에, 셰프는 물론 주방 보조와 창고 관리 직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 그는 그들의 과거 경력, 자격증,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샅샅이 훑었다. 전통주 제조, 약초학, 식품공학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단서가 그의 수집 대상이었다. 그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늘 대표이사실에만 머물던 그는 예고 없이 회사 곳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의 와인 셀러부터 옥상의 허브 가든,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의 밖까지 그는 유령처럼 나타나 직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것처럼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대표님께서 요즘 왜 저러실까? 새로운 감찰 방식인가 봐. 다들 조심해.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는 숨어있는 천재의 흔적,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함의 편린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발걸음은 다시 스카이 라운지로 향했다. 그날따라 라운지는 한가했다. 그는 배서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보는 척하며 직원들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고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바 한쪽 구석에서 칵테일 가니쉬로 쓰일 허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로즈마리, 타임, 애플민트. 그녀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섬세했다. 그녀는 마른 잎사귀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줄기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었다. 다른 직원들이라면 귀찮아서 대충 해치웠을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한 외국인 손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영어로 무알코올 음료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영어를 못하는 다른 직원이 당황하며 매니저를 찾으려던 순간 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한국어는 시골 출신 특유의 억양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분했다. 손님, 혹시 상큼한 맛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묵직한 과일 향을 선호하십니까?
그녀는 손님의 취향을 먼저 물었다. 손님이 상큼한 맛을 원한다고 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렇다면 갓짜낸 제주 청귤즙에 탄산수와 함께 로즈마리 한 줄기를 넣어 향을 돋우고 꿀 대신 아가베 시럽으로 단맛을 살짝만 더한 음료는 어떠실까요? 청귤의 상큼함이 터지면서 로즈마리의 청량한 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것은 메뉴판에는 없는 그녀의 즉석 조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마치 눈앞에 그 음료가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손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그녀가 만들어온 음료를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와인 얼룩 사건, 그리고 지금의 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행동에는 조용한 전문성이 배어 있었다. 그는 라운지 매니저를 불렀다. 고민서 직원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봐. 바텐더 경력 같은 거 있나?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민서 말입니까, 대표님? 그 직원은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애입니다. 인사 파일을 보니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찻집에서 일한 게 경력의 전부입니다. 칵테일은커녕 커피 머신 다루는 것도 여기서 처음 배웠을 겁니다. 강지훈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할머니의 찻집, 그 경력으로는 엘릭서의 신비로운 레시피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직감과 서류상의 증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 강지훈의 이런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유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이 엘릭서라는 익명의 조력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강지훈이 최근 스카이라운지에 자주 드나들며 고민서라는 직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질투와 의심이 뒤섞여 비틀린 결론을 만들어냈다. 그 시골뜨기 계집애가 꼼수를 부려서 지훈 씨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틀림없어. 감히 내 남자를 홀리려고 해. 한유라는 익명의 엘릭서를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고민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교계 네트워크와 회사 내부에 심어둔 라인을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스카이라운지에 새로운 직원이 강 대표를 꼬시려고 여우짓을 한다는군. 승진하려고 일부러 똑똑한 척 연기하면서 대표님께 거짓 정보를 흘린다는 소문이 파다해. 순진한 시골 여자애인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수작을 부리는 무서운 애래. 소문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이제 대놓고 민서를 피하거나 그녀의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민서는 이유도 모른 채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웠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더 굳건하게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침묵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소문은 당연히 김 비서를 통해 강지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한유라가 퍼뜨린 유치한 가십거리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소문은 그의 마음에 미세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너무 원하는 것에 집착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시골 찻집에서 일한 게 전부인 평범한 여자애가 사실은 세상을 뒤흔든 천재 믹솔로지스트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혹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소문처럼 계산된 연기는 아닐까.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에 고민서의 인사 파일을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의 증명사진, 그리고 몇 줄 되지 않는 초라한 이력, 그의 직감이 말하는 엘릭서의 가능성과 이성이 보여주는 평범한 시골 여자애라는 팩트.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그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엘릭서를 향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길 위에는
한유라가 뿌려놓은 의심과 중상모략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엘리시안 런칭 행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아우라타워 전체가 마치 거대한 시계태엽처럼 팽팽하게 감겨 운명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R&D 센터에서는 밤낮으로 엘릭서의 레시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고민서를 둘러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유라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녀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가끔 던지는 시선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성에 갇힌 이방인이었다. 이 완벽한 고립의 순간을 한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민서를 아우라타워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을 준비를 끝마쳤다. 계획은 치밀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먼저 R&D 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엘릭서의 진짜 레시피가 아닌 미세하게 변형된 가짜 엘리시안 레시피를 빼돌렸다. 그리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 계좌를 이용해 고민서의 통장으로 소액의 돈을 입금했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은 그 가짜 레시피를 업계 가십을 다루는 작은 온라인 블로그에 익명으로 제보했고 동시에 민서가 사용한 직후에 직원 휴게실 공용 PC에 해당 레시피 파일을 심어두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돈을 받고 회사의 기밀 레시피를 유출한 내부 배신자.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고민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라는 이 증거들을 들고 보안팀장과 함께 강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지훈 씨, 내가 뭐라고 했어? 저 계집애.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녀는 레시피가 유출된 블로그 화면, 민서가 휴게실 PC를 사용했다는 접속 기록, 그리고 그녀의 통장에 입금된 의문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 보였다. 이래도 저 애를 감쌀 셈이야. 회사 기밀을 푼돈에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강지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엘릭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직원이 고작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회사가 초비 상사태인 이 시점에서 내부 기밀 유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고민서 씨,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잠시 후 민서가 대표이사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공기와 책상 위에 놓인 증거들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고민서 씨, 이 블로그, 이 컴퓨터 파일, 그리고 이 입금 내역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한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뻔뻔하기는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아직도 발뺌을 해. 정말 저는 아닙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CEO로서의 이성은 증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보안팀장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고민서 씨를 오늘부로 직위 해제하고 모든 출입 권한을 정지시키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랍니다. 고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직위 해제,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민서는 순간 휘청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보안팀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자신의 사물함에서 짐을 챙겨
아우라 타워를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한유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덫에 걸린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올가맨 이 정교한 덫의 구조를. 마치 복잡한 칵테일의 레시피를 분석하듯 차갑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거 자료인 유출된 레시피의 사본을 보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강지훈은 아마도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의심 때문이었을까. 의외로 순순히 그 요청을 허락했다. 메일로 전송된 레시피 파일을 열어본 순간 민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이 레시피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직 마스터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간파할 수 있는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진 독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정적인 호소나 변명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전문가의 입장에서 유출된 레시피를 분석한 냉철하고 논리적인 내용뿐이었다. 유출된 레시피에 대한 분석 보고서. 본 레시피는 지리산 두메부추와 동해안 심층수 소금을 혼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재료가 지정된 증류 온도 80표부대울에서 결합할 경우 미세한 쓴맛을 유발하는 알릴 설파이드 화합물이 생성됨. 이는 엘리시안이 추구하는 순수한 맛의 본질을 해치는 치명적 결함임. 더욱 결정적으로 레시피의 핵심 재료인 지리산 두메부추는 식물학적으로 현재 수확이 불가능한 시기임. 해당 품종은 오직 늦봄, 서리가 내리기 전에만 특유의 향을 머금기 때문.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하우스 재배 품종으로 레시피가 요구하는 맛과 향을 절대 낼 수 없음. 결론 본 레시피는 실제로 사용 불가능한 허구의 레시피임. 이것은 실제 제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겨 설계된 가짜 레시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음 날 아침, 이 보고서는 김 비서를 통해 강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강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R&D 센터장에게 연락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센터장에게서 경악에 찬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이 보고서는 완벽합니다. 저희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특히 두메부추의 수확 시기에 대한 내용은 식물학자 수준의 깊이 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몇 없습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골 찻집에서 일한 여자애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 재료의 화학적 반응, 식물학적 특성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것은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엘릭서의 지식이었다. 한유라가 놓은 덫은 고민서를 파멸시키는 대신 그녀가 바로 엘릭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외감과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마터면 자신의 편견과 거짓 증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을 내팽개칠 뻔했다. 이제 엘릭서를 찾는 추적은 끝났다. 그는 그녀를 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리고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는 일뿐이었다. 고민서의 보고서가 강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후 아우라 타워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부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즉시 보안팀 내 자신의 직속 라인을 가동해 한유라와 R&D팀의 정보원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고민서의 징계를 철회하고 모든 누명을 벗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 전에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민서가 사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 골목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가 차에서 내리자 낡은 동네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직접 계단을 올라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민서는 그를 보고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그가 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표님께서 어쩐 일로 미안합니다. 강지훈은 어떤 서론도 없이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제2의 왕이라 불리는 남자가 좁고 낡은 복도에서 평범한 시골 여자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거짓 증거와 편견에 눈이 멀어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CEO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고민서 씨, 당신의 누명은 내가 반드시 벗겨줄 겁니다. 그리고 아우라 그룹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엘리시아는 자신의 진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민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엘릭서라는 것을.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는 삶을 원치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붙잡았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아니요.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의 재능이 거짓된 음모 속에 묻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이건 회사를 위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실력으로 당신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에게 답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민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늘 도망치고 숨어왔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엘리시안 런칭 행사를 하루 앞둔 저녁, 아우라 호텔의 최고급 연회장에서는 소수의 VVIP 투자자들과 가장 영향력 있는 미식 평론가들을 위한 비공개 사전 시음회가 열리고 있었다. 본 행사에 앞서 핵심 관계자들에게 엘리시안의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연회장 한가운데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 안성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급하게 초빙된 중견 바텐더가 엘리시안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그의 동작에는 영혼이 없었다. 엘릭서의 레시피 덕분에 음료의 맛은 훌륭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VVIP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경이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잠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엘리시안의 진정한 철학을 보여드릴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가 무대 뒤를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낯익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고민서였다. 연회장에 있던 스카이라운지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만 해도 기밀 유출범으로 몰려 쫓겨났던 그녀가
어떻게 이 중요한 자리에 나타난 것인가? 파티에 초대받아 와 있던 한유라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강지훈은 민서를 소개했다. 이쪽은 저희 신제품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팀의 일원, 고민서 씨입니다. 엘릭서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게 할 작정이었다. 민서는 수십 개의 시선 앞에서 긴장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바 뒤에 서서 익숙한 도구들을 손에 쥐는 순간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변했다. 주눅든 시골 여자애는 사라지고 자신만의 왕국에 선 장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물 흐르듯 유려하고 모든 동작은 다음 동작을 위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것은 쇼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잔을 차갑게 하기 위해 그냥 얼음을 넣는 대신 로즈마리를 넣어 얼린 허브 얼음으로 잔의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재료를 섞을 때는 그저 붓는 것이 아니라 각 액체의 비중을 이용해 섬세한 층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엘리시안을 재현하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시안을 베이스로 한 완전히 새로운 칵테일을 창조하고 있었다. 엘리시안의 기본은 순수함입니다. 저는 여기에 새벽의 첫 이슬을 머금은 봄의 기억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직접 만든 백꽃 시럽 한 방울과 안개처럼 분사되는 엘더플라워 워터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얇게 깎은 라임 껍질을 음료 위에서 가볍게 비틀어 그 향기로운 유분만이 내려앉게 하고는 껍질은 버렸다. 완벽한 향의 마침표였다. 봄날의 첫 숨결이라고 이름 붙인 그 칵테일이 완성되어 VVIP들 앞에 놓였을 때 연회장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영롱한 빛깔, 잔을 타고 흐르는 섬세한 향기, 그리고 마침내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교향곡. 그것은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세상에, 이건 마시는 시시야.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식 평론가 미술박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사였다. 그 한마디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 듯 감탄사를 쏟아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경외감이 가득 차 있었다. 민서를 비웃고 무시했던 직원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그 계집애가 지금 모든 사람을 마법처럼 홀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것은 분노보다 더 그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순수한 감탄과 존경의 눈빛이었다. 시음회가 끝나고 평론가와 투자자들이 민서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미셸 박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이런 재능을 가지고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겁니까? 모든 공연을 마친 민서는 다시 원래의 수줍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아우라의 직원일 뿐입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세상은 전설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사전 시음회가 남긴 흥분과 경탄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밤, VVIP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화려했던 연회장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강지훈은 고민서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호텔의 루프탑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두 사람을 감쌌다. 조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세계를 펼쳐 보였던 그녀는 지금 다시 원래의 조용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거치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미세한 피로감과 불안함이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CEO가 직원에게 보내는 칭찬 이상의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민서 씨, 당신이 아우라를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엘릭서. 맞죠? 강지훈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민서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보고서는 책에서 본 내용을 기억해냈던 것뿐이고 오늘 칵테일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녀의 서툰 변명에 강지훈은 화를 내는 대신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운이 식물의 계절적 특성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운이 이 나라 최고의 평론가들을 침묵시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지도 않죠.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당신의 재능을 숨기려는 겁니까? 대체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의 집요한 질문은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다. 그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라남도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아름다운 한옥과 정원을 가진 중로원 주루윤이라는 전통 다과점이 있었다. 민서의 할머니, 박여진 여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인은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다. 그녀가 차짚을 덮고 꽃과 과일로 과자를 빚어내는 솜씨는 신의 경지에 가깝다고들 했다. 어린 민서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였고 중로원은 가장 아름다운 놀이터였다. 민서는 떡이 붙어 다른 아이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재료들이 가진 고유의 언어를 듣는 듯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흙냄새만으로 토양의 질을 알았고 차십의 미세한 향의 차이로 그날의 날씨를 읽어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보며 기쁨과 함께 늘 불안함을 느꼈다. 너무 뛰어난 재능은 시기를 부르는 법이었으니까 비극은 한 대기업의 F&B 개발팀이 중로원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비법을 프랜차이즈화하고 싶어 했다. 거액을 제시했지만 할머니는 단칼에 거절했다. 내 음식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오. 그것이 그녀의 철학이었다. 문제는 할머니 밑에서 수년간 일을 배웠던 한 제작에서 터졌다. 그는 재능은 있었지만 야망이 더 큰 사내였다. 그는 할머니의 거절에 불만을 품고 몰래 비법의 일부를 훔쳐 그 대기업과 손을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로원의 만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생겨났다. 그들은 훔친 비법으로 조악한 복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을 이용해 박여진 여사가 사실은 우리 브랜드의 원조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평생을 자신의 이름과 철학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장인에게 그 배신과 모욕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피했고 웃음을 잃었다.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할머니는 16살 민서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민서야, 약속해다오. 명성이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온갖 파리떼를 끌어들이고 마음을 병들게 한단다. 내 그 귀한 재능을 지켜야 한다. 절대로 내 이름이 다른 이들이 탐하는 상품이 되게 해서는 안 돼. 그저 조용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거라. 그것이 진짜 장인의 길이다. 그 약속은 어린 민서의 마음에 깊은 족쇄가 되었다. 그녀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은 곧 배신과 상실, 그리고 고통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 엘릭서라는 익명의 가면을 쓰고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던 것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의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왔을 때 민서의 뺨 위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아픔의 핵심을 이야기했다. 명성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제 이름이 제 솜씨보다 앞서게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엘릭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고민서일 뿐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강지훈은 그녀를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겸손함은 자신감의 부족이 아니라 상처에서 비롯된 단단한 신념이었다. 그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할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명성은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재능을 그렇게 숨겨두는 것은 할머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악당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할머님을 침묵시켰듯이 당신마저 침묵하게 둘 건가요?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유명인 엘릭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우라 그룹을 당신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연구실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창조하십시오. 세상의 파리떼는 내가 맡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스캔들이나 상품이 아닌 존경과 장인 정신의 상징이 되도록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숨는 것으로 할머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인의 재능과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명예를 되찾아 드립시다. 그의 제안은 민서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 번째 길이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할머니와의 약속의 정신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길. 그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단순한 CEO가 아닌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안전한 항구를 제공해주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작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올가매던 싸움이 끝났다. 이제 그녀는 익명의 엘릭서가 아닌 아우라의 고민서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전의 밤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걸린 엘리시안 그랜드 런칭 행사가 열리는 애저홀, 아줄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투자자, VVIP, 그리고 언론 매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홀 내부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공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무대 뒤 고민서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심플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의상이었다. 더 이상 그녀는 직원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녀가 바로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떨려오는 손을 맞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했다. 할머니, 그리고 강지훈과의 약속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마침내 강지훈이 연단에 섰다. 그는 완벽한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하며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를 역설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에 장내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아우라 그룹의 미래, 엘리시안의 모든 것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태성그룹의 한 회장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다. 사회자가 잠시 당황했지만 재계의 거물인 그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딸 한유라와 눈빛을 교환한 뒤 무대 위로 올라섰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아우라 그룹이 오늘 공개할 에일리시아는 사실 저희 태성그룹의 핵심 기술과 레시피를 도용한 짝퉁에 불과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지훈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짓했다. 그러자 익숙한 얼굴, 배신자 안성진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엘리시안의 핵심 레시피는 제가 아우라에 있을 때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완성이었던 그 레시피를 저는 태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마침내 완성시켰습니다. 아우라가 가진 것은 미완의 레시피 껍데기일 뿐. 진짜 영혼은 바로 저희 태성그룹의 신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안성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홀의 대형 스크린에 태성그룹의 로고와 함께 그들의 신제품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우라의 엘리시안과 거의 흡사한, 교묘하게 몇 가지만 바꾼 음료였다. 완벽하게 계획된 기업 사냥이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아우라를 기술 도둑으로 낙인 찍고 엘리시안 프로젝트 자체를 공중분해시킬 작정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투자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 속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강지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는 잠시 모든 소란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모두의 귀를 파고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 회장님, 그리고 안성진 씨, 아주 흥미로운 쇼였습니다. 잘 만든 복제품은 종종 원본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복제품은 결코 영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 레시피가 당신들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안성진 씨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하죠. 그 레시피의 철학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왜 수많은 재료 중에 히말라야 설차가 아닌 월화향을 머금은 제주 백차가 이 음료의 절대적인 핵심인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술자가 아닌 창조자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안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기술적인 배합 비율이나 맛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과 철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강지훈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엘리시안의 영혼은 당신들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청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이제 진짜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엘리시안의 진정한 창조자, 이 음료의 영혼을 불어넣은 사람을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는 순간
무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쪽 끝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도 값비싼 보석도 없었다. 그저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에 앳돼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와 경악으로 굳어진 한유라의 얼굴과 세상의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한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시골 여자애. 기밀 유출범으로 몰려 쫓겨났던 비운의 수습 직원. 고민서. 그녀가 마침내 세상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섰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폭락하던 주가마저도 잠시 움직임을 멈춘 듯 시간은 멈추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고민선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짜와 가짜를 심판할 것이었다. 무대 중앙에 선 고민선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청중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강지훈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인사는 수줍음이나 두려움이 아닌 장인으로서 무대에 오르기 전 갖추는 경건한 예의였다. 그리고 그녀는 무대 위에 완벽하게 세팅된 바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세계였고 그녀의 언어는 바로 그곳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맑고 단단한 음성이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웠다. 엘리시아는 맛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술렁이던 장내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어릴 적 할머니의 정원에 피어있던 달맞이꽃의 향기, 비온 뒤 이슬 맺힌 차잎을 처음 손으로 쓸어보았을 때의 그 차가운 감촉, 그리고 별이 쏟아지던 여름밤, 툇마루에 앉아 마시던 시원한 차 한 잔의 평온함. 저는 그 모든 기억을 이 한 잔에 담았습니다. 안성진 씨가 훔쳐간 것은 단순한 배합 공식일 뿐, 이 음료의 심장인 기억은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안성진이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었다. 한유라와 안성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녀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안에서 얼음은 단순한 냉각제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었다. 쉐이커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는 경쾌한 타악기 리듬처럼 울려 퍼졌고 잔을 타고 흐르는 액체는 바이올린의 선율처럼 우아했다. 그녀는 약속된 순서에 따라 재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각의 재료가 가진 향과 맛이 가장 완벽하게 깨어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여 조화시켰다. 제주백차의 섬세한 향을 온전히 깨우기 위해 잔의 온도는 정확히 아역하다키를 유지해야 합니다. 1드키라도 높으면 쓴맛이 고개를 들고 1드키라도 낮으면 향이 부끄러워 숨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녀는 청중을 향해 설명하며 레이저 온도계로 잔의 표면 온도가 정확히 가르치리은 침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예술 뒤에는 이처럼 냉철하고 정확한 과학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완벽한 증명이었다. 안성진이 그저 흉내만 내는 기술자였다면 자신은 모든 원리를 꿰뚫고 있는 마스터라는 증명. 그녀는 순식간에 2개의 잔을 완성했다. 하나는 완벽한 엘리시안 오리지널, 다른 하나는 지난 시음회에서 선보였던 봄날의 첫 숨결. 그녀는 하나의 레시피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무한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예술가임을 보여주었다. 청중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그녀의 공연에 빠져들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음료 제조 과정이 아니었다. 하나의 기억이, 하나의 이야기가 액체라는 형태를 빌려 눈앞에서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무대 뒤에 김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홀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전환되었다. 폭락하던 주가 그래프가 사라진 자리에 전혀 다른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안성진이 사표를 내기 몇 주 전 태성그룹의 임원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접선하는 CCTV 영상이었다. 두 번째는 태성그룹이 소유한 유령회사를 통해 안성진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금융거래 기록이었다. 세 번째는 한유라의 지시를 받은 R&D팀 정보원이 휴게실 PC에 가짜 레시피 파일을 씹는 장면과 고민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한유라가 자신의 정보원과 통화하는 내용이 음성 파일 그대로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깟 시골뜨기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도는 얼마든지 줄 테니 내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려. 다시는 아우라 타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란 말이야.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한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들과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태성그룹의 명예는 그의 딸의 어리석은 질투와 악의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안성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이제는 경이로운 창조물이 아닌 추악한 범죄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향해 터져댔다. 심판은 빠르고 잔혹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고민서는 마지막 잔을 완성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작품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일은 끝났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 무대에,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했다. 저는 돌아가신 제 할머니, 중로원 박여진 여사의 유일한 손녀이자 여러분이 찾던 익명의 엘릭서이며 이제부터 아우라그룹의 마스터 믹솔로지스트로 살아갈 고민서입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만든 엘리시안 한 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의 끝에서 마침내 함께 승리를 거둔 동지로서의 조용한 교감이었다. 그 순간 홀의 스크린에 다시 주가 그래프가 나타났다. 폭락하던 그래프는 수직으로 솟구쳐 아우라그룹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두려워했던 시기와 질투가 섞인 명성의 소음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재능과 진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것에 대한 세상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찬사였다. 엘릭서는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 속 익명의 존재가 아닌 세상의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고민서라는 이름으로 엘릭서의 귀환과 고민서라는 실명의 등장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랜드 런칭 행사가 끝난 직후 모든 언론과 미디어는 시골 소녀 천재의 신데렐라 스토리를 대서특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넘어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재능과 진실의 힘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행사장의 혼란 속에서 강지훈의 보안팀은 무너져 내린 악인들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성을 잃고 발악하던 한유라와 망연자실한 한 회장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퇴장당했고, 안성진은 기업 스파이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연행되었다. 심판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뒤로하고 인파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고민서를 자신의 단단한 팔로 감싸 보호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신만의 공간, 아우라타워 최상층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처음 그녀가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면접을 보러 왔던 그곳, 한유라가 그녀를 멸시했던 바로 그 공간.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그녀를 주눅들게 하는 거대한 괴물이 아니라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발을 딛고 선 세상의 풍경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만들던 것과 비슷한 은은한 국화향이 나는 차였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정식 계약서였다. 아우라그룹 음료 개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그녀의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계약서와 함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나는 당신의 유니폼만 보았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고 있던 천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우라그룹에서는 재능이 유일한 유니폼이 되어야 합니다. 출신, 배경, 학벌이 아닌 오직 그 사람의 실력과 인품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의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리더의 당당한 요구였다. 강지훈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인내 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약속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런 아우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엘릭서의 기적이 담긴 엘리시안 한 잔을 부딪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배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상은 격변했다. 태성그룹은 아우라 인수 시도 및 부당행위, 스캔들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결국 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고 한유라는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 뒤 해외로 쫓겨나듯 떠났다. 태성그룹은 아우라그룹에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목격했다. 아우라그룹 안에서는 고민서 혁명이 시작되었다. 총괄 디렉터가 된 그녀는 가장 먼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펙이 아닌 실력만으로 인재를 뽑았고 시골의 작은 양조장에서 일하던 청년부터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까지 숨어있던 수많은 제2의 고민서들을 발굴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계적인 음료 학회에 나가 기조연설을 했고 그녀의 철학이 담긴 인터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엘리시아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각종 국제 어워드를 휩쓸었고 고민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혁신적인 장인으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1년 후 봄 아우라타워의 심장부에 세상에 없던 공간이 문을 열었다. 강지훈이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그녀만을 위한 공간. 엘릭서랩
엘릭시얼 랍이었다. 최첨단 설비와 전 세계에서 공수한 희귀한 식물들이 가득한 유리 온실이 결합된 꿈의 연구소였다. 민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연구소 중앙에서 새로운 창작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행복하고 충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연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CEO의 서류 가방이 아닌 그녀의 할머니 찻집을 떠올리게 하는 소박한 찻잔 2개가 들려 있었다. 잠시 쉬면서 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그녀가 처음 올라와 두려움에 떨며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강지훈이 나직하게 말했다. 저 도시를 봐요. 한때 저들은 당신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저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자신감 넘쳤다. 아니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저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연인이라기보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완벽한 파트너에 가까웠다. 물론 그 단단한 신뢰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막 시작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에 달려 있을 것이었다. 아우라타워 위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결코 숨겨질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진심과 재능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다.